생산자 물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PPI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시장 컨센이 0.3이었는데 다소 높게 집계가 되었죠. 하지만 이전 수치 3월 달이 0.2에서 마이너스 0.1%로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0.3%포인트나 차이가 난 것인데요. 이 부분을 반영을 해보면 사실상 0.5% 상승이 아니라 0.2% 상승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시장 컨센보다 더 낮게 나온 겁니다. 따라서 어제는 헤드라인 자체가 높게 나오더라도 하향 수정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물가 자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YOY로 2.2%고요. 작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긴 했습니다. 2.2니까 작년 4월 이후로 다시 2%대를 기록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2% 초반이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 수준이니까요. YY 2.2로 집계가 됐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기대감이 사라졌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물론 직전 달에 비해서는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의 상승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4월 PPI가 0.5%를 집계가 된 원인으로는 서비스 지수가 전월 대비 0.6% 집계가 되면서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크게 잡힌 게 작년 7월 이후에 작년 7월에 0.8이 나왔잖아요. 이때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 나온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보시게 되면 트레이드라고 무역거래 비용이 0.8이 잡혔어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항목이기 때문에 제외해놓고 봤을 때 서비스 지수의 상승이 과연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4월 PPI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물가 둔화되는 속도가 좀 더디게 나타날까, 이거에 대한 우려지 4월 PPI 결과치만 놓고 물가가 재차 반등할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 헤드라인이 높게 나오더라도 전달 하향 수정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컨센에 부합하거나 컨센보다 낮게 나온 수준이고, 세부적으로 뜯어보더라도 유가가 주도를 한 것이죠. 따라서 4월 말 이후부터는 국제 유가가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해 보면 방향 자체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하고자 오늘 나온 CPI를 조금 더 중요도 있게 지켜볼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나오게 될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게 될 경우 결국에는 PPI, 생산자 물가와 CPI가 다른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PPI가 CPI를 어느 정도 선행해서 보여주는 물가 지표긴 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생산자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의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어제 4월 PPI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 첫 번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원자재 등을 비롯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비용 전가를 해야 될 텐데 이를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경기 위축 현상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CPI와 PPI가 어느 정도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한마디로 CPI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PPI는 상승하는 흐름이 좀 다소 엇갈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패턴상 미국의 경기 위축이라든지 경기 둔화 구간에서는 원자재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시기가 맞물려서 나타나기도 해요. 어느 정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경기는 나쁘고 물가는 오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CPI와 PPI 괴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의 상승 속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기업들은 결국 비용 전가를 소비자들에게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왜 못합니까? 미국의 경기 위축이라든지 소비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비용 전가가 되지 못하고
이게 결국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경기 펀더멘털상 경기는 둔화되지만 물가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일시적인 특징이라고 봐야 되고요. 따라서 4월 PPI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될 우려에 대한 근거를 찾기는 좀 어려웠다. 더불어서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와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매크로 상황상 결국 CPI는 안정세를 보이고 PPI와 괴리를 나타낼 가능성도 크다. 이게 소비 둔화, 수요 둔화로 인한 경기 위축 구간으로 들어서지만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 강하게 나타난다면 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거니까 기업의 수익성 악화, 기업 실적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말씀드린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결국에는 CPI, 소비자 물가에 맞춰서 생산자 물가라든지 수요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 정도의 상승률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고 위축된다라는 데이터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미자영업연맹의 소기업 낙관지수가 이번 4월달 89.7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이 88.5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50년 평균인 98에 비해서 28개월 연속해서 평균 이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위치가 역사적으로 낮은 레벨이라는 것을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만 물가 우려가 이번 NFIB 보고서를 통해서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계속 드릴 거고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의 전망이 이번 달 마이너스 37로 직전 달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가장 저점을 보였을 때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달했을 때인데 이때 심리적 위축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심했었죠. 22년 6월 달입니다. 이때에 비해서는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집계 이래 비즈니스 상황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전반적인 비즈니스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08년도라든지 코로나 셧다운 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더 안 좋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출이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전체 추이 자체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요. 역사상 경기 침체를 제외해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약한 실제 매출 추이를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셧다운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매출 수준과 비슷한 정도니까 지금이 매우 악화된 상태라는 것이죠. 매출이 저러니까 당연히 수익지수도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4월달 마이너스 27을 기록했고 직전달 마이너스 29에서 여기 소폭 반등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저히 낮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고스란히 재고 구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4월달 마이너스 6을 기록했는데 직전달 마이너스 7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여기서 여기입니다. 큰 의미가 없고 절대적인 재고 레벨 자체도 낮지만 왜 재고 보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미래 경기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심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전미자영업연맹 소기업 낙관지수는 미국의 전체 경제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환경에 민감한 소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명 이하 총 매출 50만 달러 이하 기업을 산정하지만 사실 1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57%에 해당되는 미국인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NFIB 소기업의 구인 건수 지금 흐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이번 달 증가를 했습니다. 4월달 40으로 집계가 되면서 직전달 37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여전히 추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졸트 보고서의 구인 건수와 상관관계를 매우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채용 계획도 계속 후퇴를 하고 있거든요. 4월달 40으로 기록이 됐는데 직전달 37에 비해서 소폭 높아졌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는
소폭의 반등이고요. 이 비농업 급여와 상당히 높은 관계가 있습니다. 4개월 정도 선행해서 비농업 신규 고용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NFIB의 채용 계획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용시장에 있어서 둔화 위축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고요. 더불어 임금 상승률의 선행지표 또한 있습니다. 보상계획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임금 상승률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제가 1월 데이터만 하더라도 이 간극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파란색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지금 4월 달은 다시 재차 떨어졌죠. 따라서 3개월 동안 임금 보상을 할 계획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재차 하방으로 흘렀다는 것은 앞으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서비스 물가가 안정세를 찾거나 고용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 상승률은 3월달 4.6을 기록을 했거든요. 아직도 이 빨간색 보시면 여기죠. 보상계획에 대한 이 간극을 아직 반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저번 달 고용비용지수에 대해서 시장이 깜짝 놀라서 화들짝 반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씨 고용비용지수가 분기 대비 1.2% 상승했다고 시장이 조금 크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선행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보여드렸던 데이터가 이겁니다. 보상계획 데이터와 고용비용지수 임금 데이터와의 상관관계인데 4월달 보상계획 데이터가 20으로 기록이 됐어요. 직전 달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임금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시킬 계획에 대해서 이 비중 자체가 CPI 상승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달 26으로 집계가 돼서 이 파란 선 보시면 떨어졌습니다. 3월달 33에서 마이너스 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CPI 흐름이 당분간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하락분이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번 달 좀 떨어지면서 4월달 수치가 26%로 하락하면서 이 빨간색 CPI가 반등할 수 있는 압력 강도가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내려오고 올라가면 이 중간 부분에서 만나게 되면 생각보다 CPI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4월달 26%로 집계가 되기 전에 3월은 33%였거든요. 이렇게 높았다가 지금 이번 달 이렇게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CPI 상승률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압력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직 간극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달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계획 비중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NFIB 소기업 낙관지수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의 비교 차트인데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이 100이라는 기준선을 기점으로 100을 상회하냐 하회하냐 이 간극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 경기 침체 구간 직전에 나타났다. 지금 보시면 이 디커플링이 좀 심하게 나타났죠. 컨퍼런스 보드는 여전히 빨간색 100을 상회해서 있지만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100 이하로 간극이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둘만 놓고 봤을 때는 소기업 낙관지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지표로 조금 더 정확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현재 시점에서 컨퍼런스 보드라든지 미시건대의 소비심리 지표가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위축되고 있다고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 빨간색이 결국에는 이 파란색 소기업 낙관지수로 방향을 잡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 그대로죠. 빨간색이 내려오다가 경기 침체 구간으로 빠졌다라는 점, 과거 패턴과 동일한 현상이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늘 엄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리라든지 기대, 전망에 대한 소프트 데이터 빼고 실제 숫자로 볼 수 있는 하드 데이터만 따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구인 건수입니다. 직전 달 대비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견고한 모습이라든지 강한 경기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졸트의 흐름과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구인 건수 자체가 팬데믹 이후에 경기 재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구인 건수가 높아지지 않았죠. 그리고 게다가 보복 소비로 인한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되돌려진 상태입니다.
아까 재고도 말씀드렸지만 재고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요. 팬데믹 이전에 비해 레벨이 다운돼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직전 달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6으로 소폭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재고의 추이 자체가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한 실제 어닝을 보시게 되면 어닝 쇼크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절대적으로도 낮고 특히 팬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로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높은 물가로 인해서 가격에 대해서 전가할 수 없었던 이런 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여실없이 보여줍니다. 코로나 때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어닝이 그렇게 평년보다 좋아지지 못했죠.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지금 4월달 마이너스 27을 기록했고 직전 달 마이너스 29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실제 어닝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캐펙스 지출 보시게 되면 특별한 방향성이 없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달 56으로 이번 4월달도 변함없음으로 똑같이 나왔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영세한 비즈니스 특성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 부분 캐펙스 지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캐펙스 지출이 견조하기 때문에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데이터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와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 한번 살펴봤고요. 물가에 대해서 생각보다 헤드라인 자체가 높게 나왔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이유는 직전 달이 하향 수정됐기 때문이고 이 4월 PPI를 통해서 우리가 물가 둔화되는 속도가 더디게 이뤄질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지만 그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국제 유가의 급등이라든지 무역 거래의 비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생산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의 매크로상 경기 위축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경기 둔화라든지 침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도 마찬가지고 NFIB 소기업 낙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유가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온 현상으로 이번 4월달 PPI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이런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PPI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 좀 이어진다면 물론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수익성 악화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번 달 NFIB 소기업 낙관 지수는 여전히 경기 침체 레벨까지 떨어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거에 비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직전 달보다는 조금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높아진 물가 우려를 제가 지웠잖아요. 결국에는 물가 우려가 점차 약세로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